75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업종별 상장기업 재무제표 하이라이트? 저자 김대욱. 출판일 2023년 12월 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업종별 재무제표 핵심 내용을 알자. 책 소개.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맞춤형 재무제표 분석 노하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고 하면 기업의 실적, 각종 재무비율, 투자 지표를 단순히 체크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개정 과목들이 따로 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주식 고수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재무제표를 맞춤형 분석 도구로 읽는다. 저자 소개. 저자 김대욱. 금융 전문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국제영업을 담당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국제영업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 CEO의 경영 마인드, 연구개발과 인력관리, 미래를 위한 기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자는 10여 년 동안 200회 이상 기업을 탐방했다. 그리고 기업을 탐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사업보고서의 사업 내용,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해왔다. 그런 일련의 작업을 거쳐오면서 재무제표 관련 내용 중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실전 주식 투자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다. 업종마다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개정 과목들의 차이가 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며 생산 설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는다거나 은행 업종의 현금흐름표는 일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현금흐름표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처럼 업종마다 각각의 재무제표 특징이 있는 것이다. 본 책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재무제표를 맞춤형 분석 도구로 읽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복 훈련한다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업종별 재무제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핵심 사례로 배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 주식 고수들만 아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 돈 되는 기업 탐방, 돈 버는 주식 투자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주식 고수들의 필살기. 업종별 특징에 따른 재무제표 핵심 포인트는 분명 따로 있다. 단순히 수익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망할 것 같은 회사를 거르는 것이다. 재무제표 분석의 목표는 투자 유망 종목이 아닌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문제 기업을 걸러내는 데 있다. 그러고 난 후에야 확실하게 상승 여력을 포착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이 은행의 대출 심사에 잘 보여서 쉽게 돈을 빌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면서 공모 가격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으로 바라보는 재무제표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무제표는 달라야 한다. 워런 버핏은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결코 제조업의 잣대로만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지표를 적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재무제표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이 책은 각 업종별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지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재무제표를 과거의 숫자라고 치부하여 사업보고서를 무시하고 다른 고급 정보에 목마름에 시간과 돈을 쓰는 투자자들이 있다. 제발 그러지 말자.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모두 나와 있다. 이제 업종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분석 도구로 재무제표를 읽어라. 주식 고수들처럼 재무제표 분석으로 기업의 가치를 사는 살아있는 투자를 하라. 대표 업종별 재무제표 투자 포인트 TOP 10. 조선업.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조선업 경기가 보인다.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개정 과목을 숙지하고 조선 회사의 수주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재무제표 분석만으로도 현재 회사의 영업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조선 업종의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파악할 수 있다. 반도체. 반도체 경기가 불황일 때 매수하고 호황일 때 매도하라.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하므로 반도체 경기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 가동률을 낮추지 못한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당부채, 배터리 회사의 이익을 결정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 관련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면 막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해당 연도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 기업의 영업이익은 충당부채를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운여객운송 2019년 바뀐 회계 처리 기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바꾸어 놓다.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는 2019년 회계 처리 기준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개정 과목이다. 임대료를 사용권 자산과 리브 부채로 동시에 회계 처리하면서 해운여객운송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갑자기 증가했다. 또한 임대 계약 기간이 몇 년간 남았고 향후 발생할 임대료가 얼마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유석유화학.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는 따로 있다. 정유업체의 리드타임 대략 45일 전후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제유가의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회사의 이익이 증가했다. 그 패턴을 알아야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 금융업. 일반 제조업과는 현금 흐름표가 다르다. 금융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부채 비율이 1000%가 훌쩍 넘는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기업이 양호한 금융회사다. 자동차. 금융이 현금 흐름을 집어삼키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제조 기업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현금 흐름이다. 현대자동차의 금융 부분은 전체 매출의 20%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할부 금융과 리스용 자산 매입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의 전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 방향이 바뀐다. 제약바이오. 반드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확인하자. 신약개발 회사들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의미는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은 곧 신약개발 실패를 의미한다. 전력도시가스. 가공의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을 내다. 한국가스공사는 가공의 매출액인 기타비 금융자산 회계 처리를 통해서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는 성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영업적자와 운전자본 급증으로 오히려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확연히 파악된다. 게임. 연구개발 활동의 투자 규모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NC소프트보다 크래프톤의 수익성이 더 좋다. 하지만 단순히 손익계산서만 확인하고 크래프톤의 영업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NC소프트는 크래프톤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한 인력에 대한 투자 규모 차이가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품 생산 기간이 길고 수주 금액이 큰 거의 모든 제조업에 속하는 많은 상장 회사들은 현재 매출 인식을 제품 생산 진행률에 따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생겨난다. 조선업은 전통적으로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주할수록 그리고 공정이 진행될수록 계약자산이 증가하고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로 기업들의 차입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즉 수주가 많을수록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반도체 소재 회사의 비용 분석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회사의 이익은 석유화학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판매 단가와 원재료 매입 단가의 차이 스프레드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와 실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배터리 관련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면 막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해당 연도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는 전부 전기자동차 완성업체가 떠안고 있는 구조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매력은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보다는 배터리나 소재 기업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현금 흐름은 개선된다. 마일리지가 추가로 증가했다는 의미는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마일리지는 착한 부채로 인식되는 선수금 계약 부채처럼 마일리지의 증가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 비율 자본 대비 부채 총액 증가를 증가시켜서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영해야 하는 일이다. 일반 제조 기업이라면 보통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스프레드 확대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한다. 그런데 정유 회사의 경우에는 거꾸로 원재료인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국제유가가 하락이 아닌 상승하는 시기에 석유와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료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정부의 서민 물가 안정 정책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까지 눈치 봐야 하는 업종인 것이다. NAVER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를 늘렸다기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사업 부문을 확대해왔다. 반면에 카카오는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몸집을 불려왔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